손주 돌보다가 재산 10억 날렸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사시는 72세 김영희 할머니. 30평대 아파트, 시가 15억. 평생 모은 예금 3억.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사십니다. 요양보호사도 못 구하고 혼자 끼니를 때우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주를 돌보다가 재산 10억이 날아갔습니다. 김 할머니를 만나러 서울 구로구의 한 원룸에 갔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고 벽에는 손주 사진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손주는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손주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몸을 먼저 지켜야 했는데 할머니의 오른팔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리는 90도로 굽어 있습니다. 겨우 72세인데 90세 같은 몸입니다. 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봄, 김 할머니의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대학병원 간호사, 아들은 중소기업 부장, 그리고 4살 손주 지후.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육아휴직 끝났는데 복직해야 해요. 어린이집 대기가 6개월이래요. 그때까지만 지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김 할머니는 단번에 승낙했습니다. 그럼 내 손주인데 당연하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2022년 4월, 김 할머니의 황혼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30분, 며느리가 지우를 데려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지우는 할머니를 슈퍼 할미라고 불렀습니다. 슈퍼 할미, 오늘 뭐 해? 김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놀이터에 데려가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손주랑 매일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좀 아픈데? 지후는 15kg. 하루에 10번씩 안아줍니다. 화장실 갈 때, 잠깐 울 때, 놀이터 갈 때, 집에 올 때 매번 으쌰 하고 안아 올립니다. 그때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파스 붙이면 되겠지. 김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 달, 김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전 8시 지후 아침 먹이기 허리 숙여서 먹여줌. 오전 10시 놀이터 지후 그네 밀어주기 허리 반복 굽힘. 오전 11시 집 돌아오기 계단 3층 지후 안고 올라감. 낮 12시 점심 먹이기 다시 허리 숙임. 오후 1시 낮잠 재우기 30분간 토닥토닥. 오후 3시 간식 놀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 반복. 오후 5시 목욕 욕조에서 지후 씻기기 허리 완전히 숙임. 오후 6시 저녁 준비 먹이기. 하루 평균 허리 굽히기 50회 이상. 아이 들어올리기 15회 이상. 쪼그려 앉기 20회 이상. 여러분, 70대 허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호 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70대 허리 디스크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15kg 아이를 하루 10번 이상 안아 올리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5배. 72세 할머니 체중이 55kg이라면 디스크에 275kg의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욕조에서 아이 씻길 때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20분 이상 유지. 이건 젊은 사람도 허리 나갑니다. 김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손주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달, 2022년 8월. 김 할머니의 허리 통증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실 갈 때 아이고,
지후 안을 때 잠깐만.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미안해하면 어쩌지. 조금만 더 참자. 6개월만 참으면 어린이집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허리 괜찮으세요? 걸으실 때 좀 불편해 보이시던데.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지후는 너무 예쁜데 이 정도야 참지. 김할머니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하지만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참자. 며느리가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형외과 한번 가보세요. 제가 휴가 내서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 가면 검사비도 많이 나오고 치료받으면 내가 회사 쉬어야 하잖아. 너 휴가 없잖아. 괜찮아. 김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70대 어르신들이 병원 안 가는 진짜 이유. 1.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서.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한다. 2. 치료비 부담. 검사하면 돈 많이 든다던데. 애들 경조사비도 못 주는데. 3. 시간 빼앗기기 미안해서. 며느리 휴가 내면 눈치 보일 것 같아. 4.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생각. 친구들도 다 어디 하나씩은 아프다는데 뭐. 김할머니도 똑같았습니다. 어린이집만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하지만 이건 큰 실수였습니다. 5번째 달. 2022년 9월. 이제 허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지후가 그랬습니다. 할미, 나 업어줘. 예전엔 쉽게 업었는데 이제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듭니다. 할미가 오늘은 좀 힘들어서 내일 업어줄게. 지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지금 업어줘. 김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업었습니다. 무릎에서 둑 소리가 났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말씀입니다. 70대 무릎은 이미 연골이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15kg 아이를 업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3배. 할머니 체중 55kg, 아이 15kg, 70kg. 무릎 하중 70kg, 3배 210kg. 210kg의 무게가 다른 연골에 직접 가해집니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면 연골이 완전히 닳아 뼈와 뼈가 부딪힙니다.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김할머니의 무릎 연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한 달만 더 참자.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김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아들 부부는 외출했고 지후는 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할미, 저기 저거 갖고 싶어. 지후가 가리킨 곳은 거실 높은 선반. 선반 위에는 지후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저건 위험해서 할미가 치워놓은 건데 내일 아빠 오시면 꺼내달라고 할까? 싫어. 지금 갖고 싶어. 지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할미가 꺼내줄게. 울지 마. 할머니는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선반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쿵! 할머니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장난감을 꺼내려고 까치발을 들었는데 균형을 잃은 겁니다. 1.2m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등부터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는 할머니. 놀란 지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미, 으앙. 할머니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반신마비가 온 줄 알았습니다.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휴대폰은 소파 위. 할머니는 바닥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서울대병원 응급실.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요추 4번, 5번 디스크 파열입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눌렀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하반신 마비 올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셨는데. 의사가 MRI 사진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보세요. 디스크 5개 모두 퇴행성 변화가 심합니다. 특히 요추 3번, 4번, 5번은 거의 납작해졌어요. 오래전부터 무리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 몇 개월 사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혹시 무거운 것 자주 들으셨나요? 허리 많이 굽히는 일 하셨나요? 아들 부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주 돌보면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대 어르신이 15kg 아이를 매일 수십 번 안아 올리고 허리 굽혀서 식사시키고 목욕시키고, 이건 젊은 사람도 허리 나갑니다. 게다가 오늘 낙상까지. 퇴행성으로 약해진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된 겁니다. 응급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수술 비용 상세 내역. 디스크 제거술 350만원, 척추 고정술 280만원, 입원비 2주 180만원, 재활치료 준비 90만원, 총 수술비 900만원. 하지만 문제는 수술 후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은 절대 안정입니다. 5kg 이상 못 드세요. 허리 90도 굽히기 금지. 계단 오르기 금지. 장시간 앉아있기 금지.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1년. 70대 어르신은 평생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손주 돌보기는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15kg 아이 안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다시 돌보시면 재발 100%입니다. 그땐 하반신 마비 올 수 있어요. 척추 전문의의 설명입니다. 70대 디스크 수술 후 재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은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일 뿐 약해진 주변 디스크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 후 6개월. 물리치료 주 3회 필수. 근력 운동 매일 30분. 자세 교정 일상생활 전반. 비용. 물리치료 회당 3만원 곱하기 주 3회 곱하기 24주 216만원. 재활운동 월 20만원 곱하기 6개월 120만원. 보조기구 50만원. 총 재활비 약 400만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술 후 6개월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김할머니 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퇴원 후 김할머니의 집. 2022년 10월 말. 할머니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옷 갈아입는 것도 혼자 못합니다. 며느리가 2주간 휴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는 복직해야 합니다. 어머님, 제가 출근하면 누가 어머님 돌봐드리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알아봐야겠어. 요양보호사 비용 견적. 주간 9시에서 6시 하루 12만원. 월 26일 근무 312만원. 4대 보험 별도 월 35만원. 월 총 347만원. 며느리의 월급이 350만원. 거의 전액이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나갑니다. 이럴 거면 제가 회사 그만둘까요?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 우리 빚도 있고 지후 교육비도 있고. 내가 그만두면 우리 살 수가 없어.
11월 첫 달 요양보호사 비용 347만원 지출. 12월 할머니 재활치료 본격 시작. 물리치료 주 3회 4주 36만원. 도수치료 주 2회 4주 80만원. 약값 및 보조기 25만원. 12월 추가 지출 141만원. 12월 중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일까요? 지우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린이집 대기가 또 밀렸대요. 3월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 우리 수입이 절반이 되잖아.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당신이 회사 그만둘래요? 아니면 어머님께 또 맡길 건데요? 결국 며느리가 퇴사했습니다. 월 소득 변화. 기존 남편 450만원, 아내 350만원, 800만원. 현재 남편 450만원만 남음. 월 소득 350만원 감소. 연소득 감소 4,200만원.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김할머니 가족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1월 지출 내역 실제 가계부. 고정 지출. 요양보호사 347만원. 할머니 재활치료 120만원. 약값 30만원. 보조기구 렌탈 휠체어 워커 15만원. 소개 512만원. 기본 생활비. 전월세 대치동 아파트 관리비 35만원. 식비 3인 요양보호사 식사 120만원. 공과금 25만원. 통신비 15만원. 교통비 20만원. 소개 215만원. 대출 상환. 주택담보대출 150만원. 신용대출 80만원. 소개 230만원. 지후 관련. 기저귀, 분유, 간식 40만원. 영어 유치원 대기 중 학습지 30만원. 의류, 장난감 20만원. 소개 90만원. 1월 총 지출 1,047만원. 남편 월급 450만원. 적자 마이너스 597만원. 매달 600만원씩 마이너스. 어떻게 메꿨을까요? 김할머니의 예금 3억원. 매달 여기서 빠져나갔습니다. 2023년 2월. 아들 부부는 매일 밤 싸웠습니다. 며느리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 안 보여요?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손주 봐주다 다쳤잖아. 며느리 그래서 제가 직장까지 그만뒀잖아요. 더 어떡하라고요? 아들 요양보호사 비용 줄이자. 하루 6시간만 쓰면 안 돼? 며느리 6시간? 나머지는 제가 하라고요? 저도 지후 봐야 하는데요.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후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슴 아픈 사람은 김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손주 좀 봐준다는 게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네. 2023년 5월. 수술 7개월 차. 김할머니는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워커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며느리가 기뻐했습니다. 아들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나았네. 조금만 더 힘내.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허리 근육이 약합니다. 무리하시면 재발합니다. 특히 아이 안는 건 절대 금물.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2023년 6월 어느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미, 나야. 지후. 6개월 만에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지후.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후야.
할미가 보고 싶었어. 지후가 뛰어왔습니다. 할미, 안아줘. 순간 김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안는 건 절대 금물. 하지만 지후의 눈망울을 보니 안 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후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마트 다녀올게요. 30분만요. 아이 안으시면 안 돼요. 앉아서만 놀아주세요. 응, 알았어. 하지만 지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할미, 나 놀이방 가자. 지후가 할머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놀이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지후야, 할미는 계단 못 올라가. 여기서 놀자. 싫어. 나 로봇 가지고 놀고 싶어. 지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본 손주. 김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할미가 로봇 갖다 줄게.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2층 놀이방. 로봇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손에는 로봇.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쿵, 쿵, 쿵. 계단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3계단, 5계단, 10계단. 1층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깨부터 떨어졌습니다. 다시 응급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어깨입니다.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됐어요. 오른쪽 어깨 근육 4개 중 3개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김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후가 로봇 달라고 해서. 의사가 MRI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회전근개가 여기, 여기, 여기 3군데 끊어졌습니다. 수술해도 70대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팔 기능 50%만 돌아옵니다. 무거운 것 드는 건 평생 불가능합니다. 정형외과 어깨 전문의 설명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근육입니다. 극상근 팔을 위로 올리기, 극하근 팔을 밖으로 돌리기, 견갑하근 팔을 안으로 돌리기, 소원근 팔을 밖으로 돌리기. 70대는 이미 회전근개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집니다. 계단 낙상으로 어깨부터 떨어지면 체중의 10배 충격이 어깨에 가해집니다. 55kg 할머니인 10배 550kg. 약해진 근육이 이 충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수술 후에도 3개월 움직임 금지, 6개월 재활치료 집중, 1년 일상 복귀. 하지만 70대는 완전 회복 불가능. 팔 기능 50-60%만 회복. 비용. 수술비 450만원. 재활치료 6개월 300만원. 보조기구 50만원. 총 800만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술 후 3개월간은 팔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옷 입기, 밥 먹기, 화장실.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김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3년 7월. 2번째 수술.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 시간 3시간. 하지만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수술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근육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70대 근육은 탄력이 없어서 봉합해도 다시 찢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봉합은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는 것도 힘들 겁니다. 옷 입기, 머리 감기, 요리하기. 일상생활 대부분이 불가능합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혼자 사실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아니, 솔직히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23년 8월 김할머니 가족의 재정 상황. 총 지출 누적 10개월간. 의료비 1차 수술 허리 900만원, 차 재활 6개월 720만원, 2차 수술 어깨 800만원, 2차 재활 예정 6개월 600만원, 소개 3020만원, 요양보호사 10개월, 마이너스 월 347만원 10개월 3470만원, 소득 손실, 마이너스 며느리 퇴사로 인한 소득 감소, 마이너스 월 350만원 10개월 3500만원, 기타 비용, 마이너스 의료기구 약값, 교통비 등 500만원, 총 지출 손실 1억 490만원, 김할머니의 예금 3억 원, 10개월 만에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불려갔습니다. 김 과장 죄송하지만 최근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머니 간병 때문에 지각, 조퇴가 잦고 중요한 회의도 자주 빠지시고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2023년 9월 아들이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하지만 이마저도 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2023년 10월 김할머니 가족은 대치동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5억 아파트. 대출 10억 갚고 남은 돈 5억. 그 돈으로 마이너스 9로구 전세 2억 이사. 마이너스 남은 3억으로 생활비. 아들은 재취업 실패. 50대 중반 경력 단절. 시장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간호사 복귀 시도. 하지만 3년 경력 공백.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트타임 요양보호사로 취업. 월급 180만 원. 지훈은 영어 유치원 포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학. 그리고 김할머니는 요양원 입소 대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손주 사랑한다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직장도 잃고 며느리 경력도 끊기고 손주는 나를 무서워하고. 차라리 그때 병원 갔어야 했는데. 김할머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총 재산 손실 계산. 마이너스 의료비 및 간병비 1억 500만 원. 마이너스 아들 소득 손실 퇴직 연봉 5,400만 원 향후 10년 5억 4천만 원 추정. 마이너스 며느리 소득 손실 연봉 4,200만 원 3년 1억 2,600만 원. 마이너스 아파트 매각 손실 대치동구로 시세차 5억 원 향후 10년 시세 상승분. 마이너스 손주 교육 기회 손실 계산 불가. 실질적 총 손실 약 12억 원 이상. 손주를 사랑해서 돌봐준 게 가족을 파탄냈습니다. 2024년 11월. 지금 김할머니는 구로구 원룸에 혼자 삽니다. 아들 가족은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더 싼 전세를 구하기 위해 주말에 한 번씩 아들이 찾아옵니다. 손주는 오지 않습니다. 할미 무서워. 김할머니가 말합니다. 저는 손주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한다고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몸을 먼저 지켜야 손주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어르신들, 제발 제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허리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손주 달라고 해도 못 본다고 하세요.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해야 손주도 오래 볼 수 있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손주 돌보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1단계 건강검진 필수. 허리 MRI 검사 디스크 상태 확인. 무릎 엑스레이 관절 상태 확인. 어깨 초음파 회전근개 상태 확인. 골밀도 검사 낙상 대비. 근력 테스트 15kg 이상 들 수 있는지. 2단계 안전한 돌봄 자세 교육. 아이 앉는 법 허리 아닌 다리 힘으로. 목욕시키는 법 높이 조절 가능한 욕조 사용. 식사시키는 법 높은 식탁 사용. 놀이터 안전수칙 무리한 놀이 금지. 3단계 보조 인력 계획. 주 2, 3회 도우미 활용. 아들 부부 교대 근무 조정. 긴급 상황 시 대체 인력 확보. 어린이집 조기 입소 적극 추진. 4단계 명확한 한계 설정. 하루 4시간 이상은 안 본다. 15kg 이상 아이는 안 앉는다. 계단 오르내리기 금지. 몸 상태 나쁠 땐 즉시 거절. 5단계 정기 건강 체크. 매달 통증 점검. 3개월마다 병원 검진. 6개월마다 MRI, 엑스레이. 의상시 즉시 손주 돌봄 중단. 여러분, 손주는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를 오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못 본다고 말하는 게 미안하신가요? 지금 못 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나요? 건강을 잃으면 손주도 자식도 내 인생도 모두 잃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되지 마세요. 손주 사랑 건강하게 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